어머니와 사남매, 나는 순이다. 28살, 이제 홀몸이 된 여인이다. 전쟁이 내 남편을 데려갔고, 나에게는 4개의 작은 생명이 남았다. 10살 영철이, 7살 미정이, 5살 준호, 그리고 아직 젖도 떼지 못한 막내 순자까지. 새벽 4시, 동이 트기 전부터 나는 일어난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살펴본다. 영철이는 벌써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다. 아버지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일찍 깨달은 아이다. 미정이는 동생들을 껴안고 자고 있다. 어린 것이 벌써 언니 역할을 하려 한다. 준호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단잠에 빠져 있고, 막내 순자는 작은 손을 움켜쥔 채 숨을 고르고 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매일 아침 마주하는 절망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이 아이들은 내 전부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철이가 눈을 뜬다. 응, 영철아. 오늘도 밭을 나가야 해. 너는 동생들 좀 봐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제가 다 돌볼게요. 10살짜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낡은 호미를 들고 집을 나선다. 남의 논밭에서 품앗이를 해야 한다. 하루 종일 일해봤자 쌀 한 대도 안 되는 품삯이지만 그것이라도 없으면 아이들이 굶는다. 햇볕이 따가운 여름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가을날, 손이 얼어붙는 겨울날도 나는 일터로 향한다. 집에서는 미정이가 동생들을 돌본다. 7살 아이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막내 기저귀까지 간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미정아,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잘해줘서 고맙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다 컸어요. 다 컸다는 7살. 이 아이는 언제 어린아이로 살아볼 수 있을까? 저녁이면 우리는 낮은 밥상 앞에 둘러앉는다.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다. 가끔 이웃에서 나물을 나눠주면 그것이 최고의 반찬이다. 나는 늘 아이들이 먼저 먹게 한다. 배고픈 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배부른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어머니, 어머니 것도 드세요. 어머니는 배불러. 너희들이 많이 먹어야 해. 거짓말이다. 나는 늘 배고프다. 하지만 이 아이들 앞에서 배고프다는 말은 할 수 없다. 이미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걱정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밤이면 내 아이를 재운다. 낡은 소미불 하나를 4명이 나누어 덮는다. 겨울이면 더욱 춥다. 나는 내 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는다. 내가 추운 건 참을 수 있어도 이 아이들이 추우면 안 된다.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돌아와요? 막내가 아직도 묻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대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착하게 살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다. 내가 울면 이 아이들은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의 하루는 똑같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일상.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고 있다. 영철이는 이제 나무를 하러 뒷산에 오른다. 어린 어깨에 나무 한 단을 지고 내려오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다. 영철아, 너무 무거우면 조금씩 나누어서 져라.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힘이 샜어요. 하지만 아직 11살이다. 다른 아이들은 공기놀이며 구슬치기를 하며 놀 나이인데 영철이는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 미안하고 고맙다. 미정이는 손재주가 있다. 이웃집 할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워서 동생들 옷을 기운다. 남의 집에서 버린 헝겊을 주워다가 조각조각 이어서 옷을 만든다. 비록 남루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옷이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순자 치마 만들었어요. 우리 미정이가 손이 야물구나. 순자가 좋아하겠다. 아이가 웃는다. 칭찬 한마디에 이렇게 기뻐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준호는 아직 어리다. 하지만 이 아이도 어른스러운 면이 있다. 나가서 놀다가도 막내가 울면 달려온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순자를 웃긴다. 순자야, 오늘 산에서 토끼를 봤어. 하얀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다녔어. 정말요? 오빠가 잡아올래요? 그럼 다음에 어머니랑 같이 잡으러 가자.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웃음이 난다. 이런 순간이면 힘든 일상을 잠시 잊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겨울이 되면 더욱 어려워진다. 일거리가 줄어들고 추위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아프다. 약을 사줄 돈도 없어서 민간요법에 의지해야 한다. 생강을 우린 물이나 꿀물로 감기를 치료한다. 어느 날 순자가 열이 심하게 났다. 하룻밤 내내 끙끙거리며 앓았다. 나는 잠을 못 이루고 아이 곁에서 지켰다. 찬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고 등을 쓰다듬어주며 밤을 샜다. 어머니, 순자 괜찮을까요? 미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다. 괜찮을 거야. 우리 순자는 건강한 아이야. 하지만 내 마음도 불안하다. 만약 이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다행히 사흘 만에 열이 떨어졌다. 그때의 안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봄이 오면 산나물을 캔다. 냉이, 달래, 쑥 같은 것들을 캐서 반찬을 만든다. 아이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나무를 캘 때면 우리도 평범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 여기 냉이 많아요. 그래? 영철이가 잘 찾았구나. 많이 캐서 된장국도 끓이고 무침도 해 먹자. 뭐야, 좋아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자들은 모를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살아가는 이유다. 여름이면 개울에서 물놀이를 한다.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며 웃는 모습을 보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지다. 나도 함께 웃으며 물을 끼얹어 준다. 어머니도 같이 놀아요. 그래, 어머니도 놀자. 이런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는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어머니일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물놀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생활고가 시작된다. 내일 먹을 쌀은 있는지, 아이들 옷은 충분한지, 겨울 준비는 어떻게 할지. 끝없는 걱정들이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이 있는 한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다짐을 매일 새롭게 한다.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왔다. 장마가 한 달 넘게 계속되더니 이제는 가뭄이다. 논밭의 곡식들이 말라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흉년이 될 거라는 소문이 돈다. 과연 그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가을 수확이 평년의 반도 안 된다.
그나마도 대부분 지주에게 가져다 바쳐야 한다. 우리 같은 소장농에게는 거의 남는 게 없다. 어머니, 이제 쌀이 얼마 안 남았어요. 미정이가 쌀독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한다. 정말 바닥이 보인다. 이 쌀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다. 괜찮다. 보리라도 구해서 끼워 넣으면 돼. 하지만 보리도 귀하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같은 처지다. 서로 나눌 여유가 없다. 결국 우리는 풀죽을 끓여 먹기 시작했다. 쑥이며 질경이 민들레 같은 풀들을 캐다가 죽을 끓인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맛없다며 투정을 부렸지만 이제는 그것도 감사히 먹는다. 어머니, 저는 배불러요. 순자가 말한다. 하지만 눈을 보면 배고픔이 역력하다. 아직 5살인데 벌써 이런 거짓말을 할 줄 안다. 가슴이 아프다. 영철이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에 갈 시간에 품삯실을 나가야 한다. 농사일이 없으면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거나 남의 집 일을 도와준다. 어머니, 저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 선생님도 영철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이제 그런 기회를 빼앗아야 한다. 어느 날 밤 영철이가 몰래 울고 있는 걸 봤다.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자기만 일을 하러 다닌다는 게 서러웠을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본 척 모른 척했다. 위로할 말이 없었다. 미정이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바느질 솜씨가 늘어서 남의 집 옷감도 받아서 키워준다. 품삯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큰 도움이다. 어머니, 오늘 김 할머니 집에서 실 한 타래 더 주셨어요. 그래, 우리 미정이 솜씨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이가 환히 웃는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아프다. 이 나이에 일을 해야 하는 아이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다. 준호와 순자는 아직 어려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이 아이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아오거나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온다. 어머니, 도토리 많이 주워왔어요. 이걸로 묵 만들어 먹을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준호가 잘했네. 도토리 묵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며칠에 걸쳐서 우려내고 가루를 만들고 끓여야 한다. 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생긴다고 하니 잠시 나마 위로가 된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일거리는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추위까지 견뎌야 한다. 아이들이 자주 아프다. 영양 부족 때문에 감기도 잘 안 낫는다. 마침내 우리에게는 마지막 쌀 한 줌만 남았다. 그것을 끓여서 내 아이와 나눠 먹었다. 한 숟가락씩밖에 안 되는 죽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망이 올라온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 괜찮다. 내일은 또 다른 일이 생길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밖으로 나가 울었다. 하늘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내 아이들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으니 아이들만은.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웃집 할머니가 쌀 한 되를 가져다 주셨다. 우리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굶으면 안 되지. 그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세상은 아직 따뜻했다. 사람의 정이 남아 있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우리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영철이는 이제 16이 되었다.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어른스럽다. 몸도 단단해졌고 일도 능숙하게 한다. 어머니, 저 도시로 나가서 일해볼까 해요. 어느 날 영철이가 이런 말을 꺼낸다. 마을에서는 더 이상 큰 돈을 벌기 어렵다는 걸 안다. 도시로 나가야 제대로 된 일을 찾을 수 있다. 도시는 무섭다던데. 너 혼자 어떻게 하니?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다 컸어요. 돈 많이 벌어서 보내드릴게요. 마음은 아프지만 아이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면 누군가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 며칠 후 영철이는 보따리 하나 들고 집을 떠났다. 버스 정류장까지 전 가족이 따라 나섰다. 아이들이 모두 울었다. 형, 자주 편지 써요. 응, 걱정 마. 돈 많이 벌어서 금방 돌아올게. 영철이도 우는 것을 참으려 애쓴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린다. 버스가 떠나고 우리는 허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 저녁상에는 영철이 자리가 비어 있었다. 모두들 말없이 밥을 먹었다. 일주일 후 영철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도시에 잘 도착했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구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돈을 보내왔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미정이에게 새 옷감을 사주었다. 미정이는 이제 13살이다. 바느질 솜씨가 마을에서 소문이 날 정도다. 혼수감을 준비하는 집에서도 미정이를 찾는다. 미정이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우리 딸 치마 저고리도 부탁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들으면 자랑스럽다. 우리 아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 준호는 11살이 되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영철이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지만 준호만큼은 공부를 시키고 싶다. 다행히 준호가 공부를 잘한다. 선생님도 칭찬한다. 준호 어머님, 이 아이 머리가 참 좋습니다. 계속 공부시키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뛴다. 우리 집안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나올 줄이야. 비록 어렵지만 준호만큼은 끝까지 공부시켜보고 싶다. 막내 순자는 이제 7살이다. 언니들과 다르게 천방지축이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논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된다. 적어도 이 아이는 어린 시절을 제대로 보내고 있다. 어머니, 저 오늘 개구리 잡았어요. 그래, 우리 순자가 잡았구나. 어디 보자. 여기요, 이렇게 큰 개구리. 아이가 신나게 떠든다. 이런 모습이 정상이다. 아이는 일해야 한다. 영철이가 도시로 간 지 1년이 지났다. 가끔 편지가 오고 돈도 보내온다. 그 덕분에 우리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밥상에 고기가 오르는 날도 생겼다. 어머니, 오늘 영철이 형이 보낸 돈으로 돼지고기 사왔어요. 미정이가 기쁘게 말한다. 그래, 우리 영철이 덕분이네. 모두 감사히 먹자.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풍성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영철이가 더욱 고맙다. 겨울이 되자 영철이가 잠깐 고향에 돌아왔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나는 깜짝 놀랐다. 키도 더 크고 어깨도 넓어졌다.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영철아, 우리 아들 많이 컸네. 고생 많이 했구나. 그날 밤은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영철이가 들려주는 도시
이야기에 아이들이 눈을 빛냈다. 도시에는 정말 전깃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많고 큰 건물도 많고. 와, 저도 나중에 도시 구경하고 싶어요. 순자가 말한다. 그럼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도시로 나와. 오빠가 도와줄게. 이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 희망이 보인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게 보인다. 세월이 흘러나는 이제 쉰을 넘었다. 굽은 허리, 거친 손, 깊게 패인 주름. 거울을 보면 낯선 노파가 서 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영철이는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다. 작은 공장을 차려서 제법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미정이는 마을의 청년과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준호는 공부를 계속해서 선생님이 되었다. 막내 순자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모두 잘 자라주었다. 내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자주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 병원에 가보고 싶지만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그냥 참고 지낸다. 어느 날 논두렁을 걷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다행히 미정이가 발견해서 집으로 옮겨왔다. 그때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미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괜찮다. 며칠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영철이가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어머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괜찮다, 영철아. 어머니 걱정 말고 너나 일 잘해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다. 아이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더니 미정이가 울먹이며 나왔다. 그 모습을 보니 알 것 같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두렵기보다는 안도감이 든다.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아이들은 모두 잘 자랐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이제 내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한다. 영철이는 회사 일을 제쳐두고 며칠씩 머무른다. 미정이는 매일 와서 음식을 해준다. 준호는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서 책을 읽어준다. 순자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준다.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거든요. 그래, 우리 순자가 어떤 글을 썼는데 어머니에 대한 글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 이야기를 썼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어느 날 밤 영철이가 내 손을 잡고 말한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무슨 소리니?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너희들은 내 자랑이야. 어머니. 영철아, 내가 든든해서 엄마가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동생들 잘 챙기고 미정이도 도와주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날이 왔다. 내 아이가 모두 내 곁에 있다. 손자, 손녀들도 와 있다.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생겼다. 내가 키운 내 아이에서 시작된
이 모든 생명들. 엄마, 미정이가 울먹인다. 울지 마라. 어머니는 행복했다. 너희들 같은 자식을 두어서 정말 행복했다. 숨이 점점 가빠진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하다. 내 새끼들아, 서로 돕고 살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눈을 감는다. 저 멀리서 남편이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당신, 우리 아이들 잘 키웠어요. 장례를 치르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왔다. 모두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다. 남편 없이 내 아이를 키워낸 여자. 평생 자신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던 어머니. 영철이가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는다. 이제 그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미정이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쓴다. 준호는 교육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전한다. 순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간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중년이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난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어려운 시절 내 아이를 혼자 키워낸 할머니의 이야기. 그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 손자들이 묻는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영철이가 대답한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셨다. 우리에게는 영웅이셨어. 그렇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내 아이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어머니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이 위대하다고. 당신들의 사랑이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존재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어머니께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면 지금 전하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